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할 시간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두 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 아파원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훈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생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상황을 유쾌하게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화제인데요. 이건 나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재밌게? 영상물들 보니까 뭐 별별 걸 다 하더라고요. 예.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탈리아에서 그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시고 악기 연주하고 예. 이렇게 다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와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베란다 그러니까 거실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나갈 베란다가 없다는 게.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우한 봉쇄 네. 됐을 때 우한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네. 마주 보면서 댄스 배틀을 한 영상을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엄중한 격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예. 합니다. 뭐 딸기에서 핀셋으로 씨앗만 발라내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커피 믹스 봉지에 들어가 있는 커피와 설탕, 크림 분리하는 거. 그것도 참 힘든 건데.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한 여성이 자가격리된 여성이죠. 춤을 추고 있으니까 반대편 건물에서 그 한 남성이 드론을 날려서 그 드론에 편지를 끼워 보냈더라고요. 내 전화번호인데 아하. 연락해달라. 그래서 옥상과 옥상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뭐 이런 영상도 있어서 화제가 되고 됐는데 예,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쾌하게 생활하는 뭐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즘에 또 신조어 확진자. 예. 외출이나 뭐 운동을 밖에 나가서 못하니까 예.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다. 그렇죠. 지금 네. 제 7살짜리 아들도 네. 몇 달 만에 엄청 살이 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이 찔 수가 있지 할 정도로. 학교나 유치원 안 가는 아이들 때문에 그 사실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예,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뭐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오직 먹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먹이고 또 자기 입에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이 가족 전체의 지금 문제, 건강에 지금 사실 문제가 좀 큰 것 같아. 예. 예. 살을 좀 빼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 안 운동해야죠. 하면 예. 그 운동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햇볕을 안 보면 비타민 D 농도들이 낮아져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심화되기 때문에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들 동선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들도 동선 파악을 하거든요. 예. 그 대부분 이분들의 동선은 아주 간단해요. 소파에서 식탁. 식탁에서 소파, 간혹 침대. 이 세 군데를 빙빙 도는 동선 파악을 해서 하는 이 동선을 넓혀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로 해서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운동하고 걷는 것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특히 뭐 바이러스가 야외에서는 실내보다는 조금 더 활동성이 떨어지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원이나 뭐 가까운 곳에 가서 산책. 맞습니다. 이게 잘 주변을 보면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이 야외 공간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있어요. 그렇죠.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의 경우, 그러니까 휴일 날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걸 피하고 평일에 낚시터를 가거든요. 사실 낚시터는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주변 안 만나요 사람들도. 그래서 낚시꾼끼리도 사실 서로 이렇게 말 안 나눠요. 그건 운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낚시가? 아, 낚시 운동돼요. 아, 그래요? 그 붕어 낚시는 일어섰다 앉았다 운동되고요. 그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수지 수로 한 바퀴 뭐 이러면서 한 돌면 뭐 골프장 도는 거 그거보다 더 많은 운동량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낚시 괜찮습니다. 예. 네. 아까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거 햇볕을 어느 정도 쐬줘야 한다면서 사람이. 그렇죠. 예. 햇볕을 안 쬐면은 이게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이 이제 겨울이 되면 햇볕을 못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울증도 심할 뿐만 아니라 자살률도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광합성은 우리가 녹색 식물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똑같이 원래 인류라고 하는 게 저 식물에서부터 이렇게 동물에서 발전해 온 거기 때문에 자기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그 교통 발생의 속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예. 오늘도 날씨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산책이나 하면 좋겠네요. 좀 햇볕도 좀 쬐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못하면 저는 이제 어제 저 국회 뒤에 윤중로를 갔거든요. 예. 그게 벚꽃 벚꽃이 확 펴가지고요. 다 피지는 않고 저 서쪽하고 북쪽 사면 아직 좀 덜 폈는데 그리고 거의 만개에 가까운데 지금 4월 2일 내일부터는 거기 통행 자체를 금지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금지하기 전에 제가 다 놨었는데 사람들이 다 예. 거리두면서 다니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축제도 즐기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지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한교익 선생이 얘기했던 낚시 뭐 네. 이런 것도 좋고 근데 낚시가 뭐 어떻게 고기만 잡고 다시 방생합니까? 매운탕 끓입니까? 저는 이렇게 다 방생을 합니다. 방생하는 예. 그 낚시는 그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거의 낚시 가면 거의 못 잡아요. 꽝이 보통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낚시를 핑계로 바람 쐬는 거죠. 한 서너 시간 정도 바깥에 물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물가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냥 보통의 공간과는 조금 다른 맞습니다.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 물 옆으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가까이 두고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혀주는 물고기가 저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예, 예. 저 같은 이렇게 하수의 낚시꾼한테 물어주는 이 물고기는 저한테는 너무 귀한 손님이니까 고이 이렇게 몸의 손상을 되도록이면 안 입힌 상태에서 다시 돌려주는 방생하는데 그 황교익 선생 나왔으니까 매운탕 중에서 바다 매운탕이 있고 민물 매운탕이 있잖아요.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래요? 저는 확실히 민물 매운탕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 동네가 그쪽이 산골이잖아요. 예? 산골에서 어릴 때부터 먹었던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바다 가려면 너무 멀고 호수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그 빠가사리라든지 붕어라든지 뭐 동작 다 빠네요. 그게 민물 생선으로 한 그 된장 풀고 이렇게 한 그걸 드셨을 것이고 저는 바다 출신이잖아요. 마산. 여기는 그 마산 바다에 거기서 나오는 생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맛있거든요. 그게 뭐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이야기, 그 진동 앞바다 그 생선이 가장 맛있다라고 유명해요. 거기서 제가 늘 먹었던 것은 매운탕 안 끓여요. 그러면? 위에 싱싱하고 맛있는 생선이 있는데 그냥 맑은 탕으로 끓이죠. 하얗게. 그렇죠. 그게 뭐 넣는 거라고는 뭐 마늘, 파,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무. 그 정도 있으면 시원하게 진짜 맛있는 국이 만들어지거든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매운탕을 먹더라고요. 이게 싱싱하지 않은 생선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민물 생선도 그러거든요. 흙내 약간 나잖아요. 흙냄새 나죠. 그 흙내를 죽이기 위해서는 된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무래도 이렇게 내륙 쪽 분들은 아직 생선 맛을 잘 모르니까. 저도 엊그제 예당호를 갔어요. 충남. 예당호 갔더니 예당호 유명한 어죽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죽. 갔는데 천하에 없는 별미라는데 제가 먹어보고
꼭 먹어야 되나? 여기 왔으니까 먹기는. 아니 오죽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좀 모양새가 좀 그래요, 우죽이. 그 담아주는 그릇도 조금 예쁜 그릇에 담으면 되는데 그 쭈그러진 양재기 뭐 이런 집을 거. 갔거든 할머니가 하시는. 그 어느 집인지 알겠어요. 그치? 이분들은 민물고기 맛을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은 우리 강 원장님도 그 매운탕보다는 이 질이 맑게 이렇게. 그렇죠. 질이죠. 제가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세발낙지를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광주. 이러고 보니까 광주, 마산, 예. 전라도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주 마시면 어렸을 때는 다라이에다가 세발낙지를 100마리를 놔두고 한 잔 먹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대야. 그랬는데 서울에 오니까 목요동 낙지집을 갔는데 거기는 낙지 덮밥이랑 볶음인데 벌겋게 맵고 짜게 해서 주더라고요. 예. 아니 왜 낙지를 이렇게 먹지? 그건 저희들은 이제 살아있는 싱싱한 것만 먹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를 않는데. 그 무교동 낙지가 원래 그 냉동 낙지로 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냉동 낙지로 해서 맑은 탕을 해 먹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맑게. 그래서 그 마늘,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넣은 그래도 냉동 낙지로 그래도 그 정도 맛을 낼 수 있으면. 예. 아니 저는 그 황혁 선생 말처럼 고향이 산골 안동이어서 우리 바다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간고등어 이 최고였습니다. 소금 막 쳐가지고. 이 안동 사람들은 풍산들이 제일 넓은 줄 알아요. 얼마나 큰 편이 안 돼요. 제가 그 풍산 바로 옆에 그 안동 예. 큰 집에 있었잖아요. 한 6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안동 교도소에 계셨군요. 예. 교도소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감옥에서 별 이상한 거 다 만들어서 드셨잖아요. 지난주에 뭘 이야기하셨더라? 지난번에 그 뭐 술 담그는 이야기 잠시 했었어요. 지난번에는 그 오징어 물회를. 오징어 물회. 예. 오징어 물회 만들어 먹었더니 지금 막걸리도 제조가 가능하다면서요. 막걸리는 이게 가능하긴 한데요. 막걸리는 만들다가 걸리면 징벌을 가요. 2달 동안 해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렇게 개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가 있는 일이죠. 그지만 뭐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보고를 먹겠어요? 복 먹고 죽지만 목숨을 걸고 먹을 만큼 맛있는 거고 이 막걸리를 교도소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특히 그렇죠. 금지된 것을 하는 묘한 즐거움. 일단은 그 곡물은 그 밥 남길 것이고 그까지는 뭐 그거 말리면 되니까 고두밥 상태. 그 막걸리를 발효하려 그러면 그게 그 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룩균. 그걸 어떻게 구해요? 이제 말씀하신 막걸리를 만들려면 3가지만 필요하거든요. 누룩, 효모균하고 그 다음에 당화를 시키는 녹말, 쌀밥, 밥이나 밀가루. 그 다음에 물. 이건데 이 누룩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빵에 간은 떼고 가운데만 놔둬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며칠을 두면 거기에 파랗게 곰팡이가 돼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균 플러스 곰팡이에요. 그렇죠. 효모 순수하진 않아요. 순수한 효모균만 하면 맛이 안 나요. 이게 곰팡이 잔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도 하고 밥도 말리면 3, 4일 말리면 거기에 곰팡이가 껴요. 피죠. 피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요구르트를 넣고 유산균. 유산균으로 넣고 그다음에 사과를 갈아가지고 즙을 내서 같이 물이랑 부숴서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게 빵을 만드는, 그러니까 발효종을 만드는 방법 중에 사과나 그 포도나 이런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따로 효모균을 누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야매 누룩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는 거죠. 오늘 일본어 많이 쓰시는군요. 야매 뭐. 죄송합니다. 신청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거잖아요. 당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당화를 시키려면은 효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을 알코올균이 먹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하면 이제 이렇게 알코올화가 되면서 이 당이 알코올 플러스
CO2 이산화탄소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꽉 막아둬야 되는데 페트병에다가 잘못하면 이게 뻥 터지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뻥 터지면은 이거 징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숨겨둬요 그걸? 이제 오래된 교도소는 변기통, 뺑기통이라 그러죠. 변기통 안에다가 숨겨두는데 이거 이제 잘 숨기려면 비닐봉지다 넣어가지고 예. 그래야지 좀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한 3, 4일, 4, 5일 정도면 되고요. 가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중요한 건 맛은 어때요 그래서? 맛은 거기서 먹으면 천상의 맛이죠. 먹으면 취해요. 세상에서 먹어볼 수 없는 맛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그거 먹으면 이제 교도관 얼굴 벌게가지고 교도관도 못 알아보는데 그거 너무 맛있어서 나와서 저희들이 만들어 먹은 적이 있는데 네. 그 맛이 안 나죠? 먹지는 못하겠잖아요. 그렇지. 그 맛이 안 나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걸리면 몇 달 징벌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어야 된다.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게 욕망들 중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렇게 문명의 동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장 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음식을 쾌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 이거는 모든 동물들이 다 해요. 그게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음식에다가 쾌락을 붙이고 그 쾌락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해 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에서 이것까지 먹어야 돼? 뭐 이렇게까지 먹어야 돼?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이게 교도소 동물적인 삶을 살겠다 뭐 이렇게 뭐 그러신다면 뭐 그것도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좀 다르시잖아요. 우리 이 작가님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듣고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있잖아. 뭐 음식 막 따지고 뭐 이러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예, 주는 대로 먹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 우리 끝나고 회식하러 갈 때도 뭐 먹죠? 이러면 아무 데나 가 먹으면 되지 뭘 걱정을 해요. 아무 데 가까운 데 갑시다. 이렇게. 근데 그게 제일 문제인 게요. 어디를 가도 아무거나 하라고 하는 메뉴를 파는 집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교도소에서 그 위험한 술을 만들어 먹는데 안전한 시간대가 있어요. 교도소는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면회도 없고 그리고 교도관들도 이 감시를 하지를 않고 적게 하고 근무자도 적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금요일 오후에 만드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만들면 이게 발효가 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산화탄소 빵 하고 터질 일도 없고 냄새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때 만들어서 월요일 날 밥 먹을 때 밥을 먹으면은 반찬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술을 먹어도 술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또 TPO가 중요하죠. 그 술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아주 교도소에서 아주 희한한 이상한 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셔봤던 저도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마셔봤거든요. 그 중에 아주 재미난 술, 민간에서 내려오는 그 술 중에 하나를 마셔본 게 있는데 불로주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마시면 늙지 않는데요. 불로주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담느냐 그러면 먼저 술을 담아야 돼요. 귀리와 쌀이든가 그걸 두 개를 넣고 누룩을 넣고 담고 큰 독을 마련해서 그 독 안에 그 술을 3분의 1 정도를 채워 넣고 전체 양에서 한 7부 정도 되게끔 넣고 그걸 들고 가서 산속에 땅을 파서 이렇게 묻어요. 근데 묻는데 그 주둥이 부분은 바깥으로 노출되게 해야 돼요. 위에 뚜껑을 덮고 이게 밑에 나무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렇게 두면 모든 모든 동물들이 다 술을 좋아해요. 뱀도 좋아하고 쥐도 좋아하고요. 다람쥐도 좋아하고요. 뭐 군뱅이도 좋아하고 잠자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 술독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독이라는 게 옆으로 이렇게 아르가 져 있으니까
도관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예. 그 안에 술도 안에 빠져서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양이 그 술장에 비해서 한 30% 정도 되게 이렇게 찼을 때 조금 독한 술을 붓고 뚜껑을 덮고 흙을 이렇게 묻어요. 예. 그렇게 한 3년 정도 3년. 두면 그걸 불로주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저는 이 세상에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봐야 된다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찾아 물어보니까 남해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을 잡아서 3년째 되는 날에 그 가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주 기묘한. 기묘한. 맛만 알겠습니다. 봤어요. 그 예. 걸러가지고 따로 숙성을 시켰겠죠. 예. 예. 그렇겠죠. 아니, 예. 예, 오늘 먹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위험한 짓이죠. 위험한 예. 짓이에요. 저는 맛만 봤습니다. 예. 안 예, 삼켰습니다. 안 아픈 대한민국. 지금 격리되신 분들도 계시고 격리가 아니어도 사회적 거리 운동 때문에 집에만 있는 분들 위해서 오늘 한번 재밌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돌아옵니다.